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님과 함께 꿈 그리고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꿈 그리고 만남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끔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시골 촌놈이 남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자리를 수도 없이 맡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뭔가 비결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꿈,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았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꿈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고 만남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꿈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정의로운 보안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꿈을 갖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는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일하는 인부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가난한 시절이라서 막걸리 힘으로 일한다고 할 정도로 막걸리를 많이 마셨습니다. 이 많은 막걸리를 사서 먹으면 농사지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집에서 직접 막걸리를 담아서 농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세법 위반입니다. 세무서에서 밀조주를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벌금을 부과받는 날이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 아끼려다가 벌가금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공무원들은 선하게 사는 이런 농부들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나쁜 공무원들로부터 착한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서부 영화에서 보았던 정의로운 보안관이 돼서 나쁜 공무원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안관이 되겠다는 어릴 적 꿈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꿈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서부 영화의 보안관이 현실에서는 힘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이었던 1973년 10월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나이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전남대에서 재학생 중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 잘하는 수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정고시에 일찍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집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975년에 이제 국세청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제 꿈은 실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꿈은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이게 이제 제 꿈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은 공무원 생활과 정치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꿈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꿈은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간절히 원하고 집중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 결합됩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만남은 간절한 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꿈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남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도 바뀝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의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만남에 의해서 시작되고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꿈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세 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헌신적인 부모님을 만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고 바르게 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시골 마을은 500호 정도가 사는 제법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 집은 몇 집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교육만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농사지어서 우리 사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행정고시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깨끗한 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부모님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영고주의에서 벗어나서 공직자로서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중앙부처인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1970년대, 80년대는 학교나 출신 지역을 따지는 영고주의가 매우 심했던 시절입니다. 재무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행정고시 합격은 물론이고 대부분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출신이었습니다. 시골 중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나온 전라도 출신은 재무부에서 그야말로 비주류의 종합세트였고 일종의 희귀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을까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면 조그만 돌덩이 하나도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산맥은커녕 기댈 언덕조차 없었습니다. 조직을 통틀어 찾아봐도 중고등학교나 대학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인사나 업무에서 소외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출세는커녕 버티는 것조차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먹에도 볕들 날 있다는 말처럼 제게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12월 호남 출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출신 지역과 학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차별이 해소된 것입니다. 그때 재무부 본부 국장 중에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호남 출신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저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국장에서 1급인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과 세제실장을 거쳐서 차관급인 관세청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제 인생 행로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제 공직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면식도 없고 출신 지역도 전혀 다르고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발탁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등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왜 저를 발탁해 주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출신 지역이나 학교, 이런 연고나 인연보다도 혁신성이나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2006년 3월에 제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뵙고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드렸죠. 그때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혁신으로 맺어진 우리 인연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관세청장, 국세청장 시절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쏟았던 혁신적 노력들이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위력입니다. 제가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라서 한국 정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가끔 세상의 큰 일은 정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결심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꿈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당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2008년 2월 1일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당시 이제 제 경력으로는 수도권에서 출마해도 승산이 있다고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고향 강주에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당선이 쉬워서가 아니라 연어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강물에서 태어나 1살 내지 2살이 되면 강을 떠나 바다에 나가 삽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먼 길을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저는 연어처럼 마지막은 고향에 가서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우리 강주 시민들은 중앙에서 30년 만에 돌아온 저를 2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여의도 정가에서 바르고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통했고 당 내에서도 대변인과 정책위 의장을 거쳐서 당 대표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이름도 날렸고 고향 발전에도 기여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야당의 국회의원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장의 꿈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면 고향 강주라도 내가 꿈꾸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광주 광역시장에 도전해서 2018년에 3번 만에 강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주시장 재임 4년, 광주는 저의 모든 것이고 전부였습니다. 다른 어떤 시장을 만났을 때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우리 강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강주 발전과 시민만 보고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강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히트곡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서 캐스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유치했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대표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광주광역시라고 나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항상 가슴에 꿈을 품고 부단히 노력하면 좋은 만남이 결합돼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좋은 만남, 꼭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당시에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과 사건들 그리고 환경이 훗날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고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세옹지마이고 전화위복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항상 가슴에 큰 꿈을 간직하고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꿈 그리고 만남이라는 주제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꿈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도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지난 1년간 너무 바쁘셨고 좀 휴식기를 또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네.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 한평집에 가서 네. 농사도 짓고 또 가족들 그리고 좋은 분들과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또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힐링의 시간들이 얼굴이 고스란히 정말 편안함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네, 본인은 지방 시골 출신 또 개천의 용으로 빗대서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논란처럼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선배로서 이런 좌절하고 또 희망이 없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네. 현재의 내 위치, 현재의 내 환경을 너무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가슴에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만남이 결합돼서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네. 인생은 전화위복이고 세옹지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언젠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고 스승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비결이 뭐냐고 이제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12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중반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픔이 있고 힘들었지만 훗날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천상여지 필선고지. 그러니까 하늘이 뭔가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통부터 준다.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것만큼의 고통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나 아픔이 오면 뭔가 큰 성과를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고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나 꿈은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항상 노력하면 우리 후배들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젊음의 비결이 정말 힘들과 아픔을 뒤덮던 그 고통의 순간을 또 이겨냈던, 그리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다라는 예. 말 참 와닿습니다. 현재를 사는 어렵고 좌절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 또한 지혜나 가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예.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네.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네.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청렴하게 사느냐. 근데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무했던 재무부에서는 네. 선배도 없고 우리 지역 출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환경들이 그 당시에는 아픔이고 힘들었지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 꿈이라는 것들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또 열심히 살고자 했던 지난 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이 또 자석 같다고도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 정말 꿈꾸면 자석처럼 끌려서 그 꿈에 맞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청년이 물어본다면 예. 어떻게 답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 스스로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면 꿈이 자석과 주파수의 역할을 해서 네.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했고 또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석이나 주파수가 돼서 자기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꿈과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꿈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넌 꿈이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요즘은 꿈 자체를 꿀 수가 없고 나에게 꿈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남 중에 특히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속칭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인연이 있겠지, 연줄이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아무런 인연도 연고도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관세청장 때 임명장 받을 때 처음 뵙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장 임명장 받을 때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런다 해서 동교동 분들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주변 분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왜 가능했냐? 사람이 이제 열심히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건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혁신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혹시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훗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70대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공직에서 뭘 하겠다 이런 꿈이 아니고 남에게 이제 봉사하고 다른 분들로부터 많은 그동안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랜 세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 또 꿈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강연과 또 이런 대화의 시간을 한 줄 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한 줄로 요약한다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땀과 노력이 빛나는 내일의 훌륭한 자산이 될 텐데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